밥 먹다가도 갑자기 뭐 옛날 얘기가 나오면 너네 아빠가 정말 너무 유명했는데 너가 태어나서 난 뒤부터 그렇게 됐었다. 그래서 너는 항상 조심해.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들었고 내가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내가 그걸 듣는다고 내가 어떻게 그럼 해야 되지? 내가 그럼 여기 있는 게 뭔가 불편하고 내가 잘못된 건가? 제가 20대 때 한창 이제 모델 겸 배우 이제 활동을 할 당시에 최고였지. 뜻밖의 이렇게 찾아온 귀한 딸이죠. 아빠로서 딸한테 많이 이렇게 아껴주고 애정을 못 쏟아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는 그런 딸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제가 이제 벌써 한 5년이 됐는데 이제 2세를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수빈이한테 동생이 생길 수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이제 성인이니까 마음도 더 넓어졌을 것 같고 동생을 바라보는 입장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내가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난 그래도 아빠한테는 아직 애다. 걱정되는 마음 90%? 지금 아빠랑 언니랑도 같이 살지도 않아서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조심스럽고 아직 사이도 어색한데 거기서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면 난 또 그 아이랑 또 친밀해져야 되는 건데 나에게 지금 약간 편해져야 하는 관계들이 너무 많은 느낌이고 뭔가 저한테 큰 숙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아직 정말 이제 제 속마음은 이제 질투 같아요. 질투 같은데 뭔가 이게 이런 감정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제가 제 스스로 느꼈을 때도 이제 나는 성인이고 한데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아직 너무 덜 성숙하고 너무 철이 없나? 라는 생각도 들고 복잡하네요. 변하겠죠? 일단 할머니는 아기를 원래 예뻐하세요. 그래서 엄청 예뻐하시고 항상 그 얘기만 할 것 같은 느낌? 그럼 전 약간 저한테는 할머니가 너 키울 때 엄청 많이 힘들었고 너네 아빠도 너무 힘들었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면 나는 너무 이 가족에게 축복받지 못한 건가?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 편해져야 될 상대가 너무 많다라는 게. 숙제 같다 그러시잖아요. 네. 그럼 혼자 이렇게 좀 둥둥 떠다니는 돛담배처럼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 그러면 가족 시스템에 대해서 본인이 낄 자리가 없다라고 느끼는 외로움이나 서러움이 되게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속상하네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감정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로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만 있어도 질투가 나는데 근데 그 마음을 친구들끼리. 친구들끼리 들죠. 나랑 단짝 친구인데 딴 사람하고만 논다고 하면.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저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게 미안하고 죄인이 된다는 거 얘기하니까 나는 그게 진짜 너무 마음 나빴어요. 근데 이 자리가 좀 편치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승현 씨도 우리 딸의 고민을 들었으니까. 그렇죠. 편치 않죠. 그동안에 이제 부모님도 상담 받아보고 저희 아내 고민도 지금 다른 타 프로그램 이제 아이 가는 프로그램에서 또 이제 해소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수빈이한테 한번 좀 얘기를 좀 한번 너무 좋네. 들어보고 싶어서. 네, 그러네요. 이제 우리 수빈 씨는 가족 구성원이 조금 이 가족 체계가 독특한 면이 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수빈 씨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그 당시 저희 우리 세대. 그때는 오래죠. 다 기억할 거예요. 정말 우리 김승현 씨 인기가 뭐 거의 뭐 네. 하이틴 스타. 완전 네. 어마어마했죠. 네네네네. 그때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은 약간 그때는 제가 이제 여중생 때잖아요. 그때 파가 좀 나눴어요. 김승현 파, 최창민 파 이래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야. 너 잘났네 아니다 말해서 맨날 나오는 잡지 뜯어가지고 스크랩도 하고 제 친구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브로마이드를 사서 거기도 거기에 막 맞아. 막 네. 꾸미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오빠가 우리 친구들 얘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막 애들 뭐 막 울고 뭐 이런 얘기 뭐하지만 브로마이드 찍는 애들도 좀 있었어. 왜냐면 그때는 진짜 우리 오빠랑 다 결혼한다고 했으니까. 맞아. 약간 이제 팬들이 이제 나이도 그때 어릴 때이고 하니까 이제 뭔가 좀 배신감 당한 느낌, 속았다는 네. 느낌도 받기도 하고. 그때 또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루머를 이렇게 만들어서 뭐 안 좋게 뭐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저 친구는 이제 앞으로 연예계 생활은 이제 못하지 않을까 뭐 그런 말부터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예계 생활에서 제가 이제 멀리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너무 위축되고 힘들어서 이제 사람 눈에서 좀 멀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좀 대인기피증 같은 경우도 생기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는 거의 밖에 나가지 않고 거의 집에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혼자서. 그러셨군요. 네, 저도 좀 마음고생을 했죠. 그때 수빈이는 그러면은 그때 어디에 아기 수빈이 이제 있을까요? 할머니 밑에서 수빈이가 이제 자라왔고 저는 이제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따로 나와서 이제 아는 형님네 집에 이제 얹혀서 일하면서 지냈죠. 어떤 건강식품 회사에서도 일하기도 하고 그 행사들로 근근히 버텼어요. 뭐 결혼식 사회도 보고 뭐 돌잔치 사회도 보고 그러니까 제 나이에 또 그런 행사를 하기가 또 쉽지 않았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근데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하겠습니다. 참 힘들었죠. 예. 그럼 처음에 수빈이를 부모님 호적에 올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제 앞길을 생각하셔갖고 그러니까 처음엔 숨기셨죠. 기자회견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할머니가 같이 저를 이제 케어를 해주셨다 보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워낙 엄마처럼 잘 대해주시고 일 갔다가 돌아오시는 분을 보고 저 사람이 내 아빠구나라고 저는 이제 불렀었나 봐요. 할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하고 할머니한테 엄마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네 엄마가 아니고 할머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어쨌든 저랑 같이 지내고 있다 보니까 그걸 정정하기가 좀 쉬웠는데 아빠는 이제 오셔도 가끔만 이제 방문을 했고 부르기가 조금 어려웠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냥 약간 애칭처럼 너희 엄마는 학원을 많이 다니고 너희 엄마는 진짜 똑똑해 그러니까 너네 엄마는 학원 엄마야 이렇게 막 해주시고 아빠는 그때 태닝을 엄청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검했을 때였는데 너네 아빠는 까만 아빠야 피부가 검으니까 까만 아빠라고 얘기해 라고 얘기를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게 너무 당연화된 승현 씨는 뭐라고 불러요? 딸이라고 뭐 수빈아 뭐 딸 뭐 이렇게 불러요? 딸 이렇게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수빈아 그냥 수빈 아니지 전에는 야 너 이렇게 하다가 저희 가족끼리 있을 때는 야 너 뚜빈 뚜비 애칭처럼. 네. 이렇게 그런 거에 이렇게 간지럽고 말을 이렇게 편하게 잘 못하겠더라고 저도. 아유, 김수빈 잡으셨습니다. 그러시죠. 남자친구가 데려다 줬다며 오늘. 나 이거 먹으니까 되게
서로 딴 얘기를 하시네요. 아빠와 딸이 약간 평행선을 너 남자친구가 잘해줘. 아 진짜 오늘 너무 힘들어. 맞아 나. 요건 챙겨갈게. 요건 언니가 좋아하는 거. 그래. 아유 예. 케찹도 넣어서 이게 남자친구 꼭 챙겨주고. 아 예. 이렇게 나가버림. 무슨 만담하는 거. 아니 물론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또 그렇게 보기엔 또 우리 승현 씨는 굉장히 어색하시던데. 그러니까 네. 이게 문제인데 네. 어릴 때부터 같이 생활을 안 해보니까 맞지.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해본 적도 많이 없는 데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수빈이도 어색해하고 어색해하는 수빈이를 보면 저도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을 안 마주치고 얘기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져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고 오히려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 게 아빠가 나한테 뭐 잘못했나? 아니면 수빈이가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나?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러네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굳어져 버렸어요. 어쨌든 안 친하다. 아니 물론 서로 당연히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안 친해. 그 공간 자체가 그 공기가 어색한 느낌. 숨 막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옆에 있지만 아빠가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쳐다볼 수 있거든. 근데 같이 이렇게는 못 보는 것 같아요. 어떡해. 좋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빈 씨의 이 깊은 내면을 좀 같이 한번 손을 잡고 네. 따라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우리 수빈 양 왜 문장 완성 검사 네. 하셨잖아요. 네. 문장 완성 검사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요거는 우리 수빈 양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갖고 제가 추려온 게 있는데요. 어렸을 때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은 그랬더니 뒤에 뭐라고 쓰셨냐면 내가 태어난 일 이렇게 썼어요. 내가 태어난 일 이렇게 썼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종종 많이 하셨어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네 이런 생각들? 근데 그거는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문득. 할머니랑 오래 지내다 보니까 할머니의 그런 허심탄회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할머니도 계속 이렇게 숨기면서 막 이렇게 하셨으니까 응어리가 졌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진짜. 할머니 얘기는 오로지 다 제가 많이 듣고 공감을 해드리고 하는데 밥 먹다가도 갑자기 뭐 옛날 얘기가 나오면 너네 아빠가 정말 너무 유명했는데 너가 태어나서 난 뒤부터 그렇게 됐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들었고 밥 먹었어? 잘 잤어? 이런 말처럼 그냥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내가 그걸 듣는다고 내가 어떻게 그럼 해야 되지? 내가 그럼 여기 있는 게 뭔가 불편하고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있는 게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옥자 할머니가 우리 수빈 양을 너무너무 가깝게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는 하시지만 듣는 수빈이 입장에서는 버거운 그렇죠. 버겁지. 네. 이해는 되죠. 너무 이해는 되지만 그런 책임이 뭔가 저한테 다 오는 느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저한테 좀
더 이제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침대 가운데다가 저를 두고 장을 이제 후딱 보고 오려고 하셨는데 제가 침대에서 떨어졌었나 봐요. 제가 침대에서 떨어졌었나 봐요. 아유, 저런. 근데 이제 그거를 발견을 하시고 할머니가 엄청 우셨대요. 아, 내가 이렇게 두고 가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불편했을 텐데 저는 이제 되려 묻고 싶었거든요. 왜 나를 굳이 밝혔어야 했을까?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겠지만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 아까 제가 처음에 오늘은 우리 수빈 양의 마음을 손을 잡고 같이 한번 쭉 따라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린 수빈 씨 마음 안에는 상황에 의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대해지지 못한 경우들이 꽤 많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머리로는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마음으로는 만약에 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대상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아주 근원적인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질투 같아요. 질투 같은데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변하겠죠? 그래서 수빈 씨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은 바꿔 말하면 버려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거 유기불안이라고 해요. 우리 수빈 양의 문정환성 검사 몇 가지를 더 보면은요.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두려움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사람들에게서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나를 버리고 갈까 봐 하는 두려움. 생생한 어린 시절의 기억은 날 유치원에 두고 갈까 봐 무서웠던 기억이다. 검사 결과에서 그런 대답으로 이렇게 문장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수빈이가 그렇게 쓴 거 보고서 좀 많이 놀랐었죠. 네, 많이 네. 놀라기도 하고 좀 가슴이 아픈데 네. 네. 아유, 속상하시구나. 아유, 네. 언젠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수빈이가 아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야? 나에게 태어나는 건 선택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 하면서 좀 울먹이면서 얘기할 때 되게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한 번도 이 수빈이 친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빈이에 대한 부정도 없었고 되게 소중한 딸이고 근데 자라오는 환경에서 수빈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게끔 만들었다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고 저희 집에서 수빈이한테는 제가 악역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지만 한부모 가정에서 또 삐뚤게 나갈까 봐 항상 마주하면은 무표정에 살갑게 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수빈이한테. 그러다 보니까 수빈이 입장에서는 반발심도 생기고 왜 가끔씩 찾아와서 아빠 행세해. 그럴 때 거리감이 느껴지면서 또 서운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수빈이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면서도 그랬군요. 예,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죠. 우리 수빈 양 MMPI 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자책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부정.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들,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자기 탓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빠가 프로그램 하나가 종영이 됐다. 그러면 아빠가 종영되고 방송국 사정인데 괜히 내가 조금 더 거기에 뭔가 기여를 좀 했었더라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있어서 아유 어깨가 무겁겠구나. 마음의 어깨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과거에 그 살림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 때 섭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아이와 같이 출연하는 이제 조건을 이제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물어봤을 때 수빈이가 아빠가 어렸을 때 나로 인해서 활동을 더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요번에는 아빠가 나로 인해서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난 무조건 같이 할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을 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건데 사실 뭐 본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아, 그럼요. 예. 전혀 아니죠. 네, 네. 전혀 아닌데. 근데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길래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아유. 그냥 뭔가 이런 촬영을 계기로 다 같이 이제 붙어 있고 얘기하고 이런 거. 촬영하게 되면 사실 촬영 시간이 길어지면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촬영 다 끝나고 다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오늘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말고는 이렇게 막 다 같이 만날 일이 많이 없기도 하고 뭐 명절 때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어서 이제 가족들도 모이게 되면 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가버리니까 좀 더 오래 있어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싶고 막 이런데 너무 약간 휙 가버리는 느낌? 아까 보습에서 번도. 이거밖에 못했어? 어. 요즘 세상 물가에 누구 코에 붙이라고 찍어. 방송으로 했던 것 중에 가족들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있어요? 아 진짜 별거 아닌데 그냥 다 끝나면 인터뷰를 따는데 그때 저희 이제 거실이라든지 이제 인터뷰를 따면 조용히 해야 되니까 제 방에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 밥을 먹겠다고 햄버거를 이렇게 다 가져와가지고 먹으면서 아 진짜 오늘 너무 힘들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거나 아 할머니 조용히 해 다 들려 막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진짜 별거 아닌 얘기했던 게 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좁은 공간에서 딱 밀착돼서 네, 딱 붙어서 네, 아, 그랬군요. 평상시 같았으면 그런 상황이 이렇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아주 이렇게 가까웠게 온 가족이 삥 둘러앉아갖고 그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그게 너무 조용히. 네, 조용히 먹는데 그게 너무 웃기고 예, 저도 기억이 좀 남긴 남는 것 같아요. 같이 좀 힘들게 촬영했었고 뭐 그러니까. 그 왜 애들이 어릴 때요 놀이 중에 그렇게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부모를. 그래서 그 맞아. 이불 뒤집어 쓰고 어. 그 안에서 약간 캄캄한 데서 뭐 저거 이런 놀이 많이 하자고 그러거든요. 아마 수빈 양이 가장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그 가족 관찰 예능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함께하는 우리 가족 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정말 많이 긴장하고 큰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어떤 결심을 했는지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아빠가 근데 너도 나와야 된다는데 괜찮겠어?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결심을 했던 거는 아 그래 사람들은 솔직히 내가 얼굴에 비춰지지 않았고 하이틴 스타의 자녀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많이 궁금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태까지 계속 감춰져 있었던 거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조금 더 아빠가 시선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니까 사람을 더 찾아보잖아요. 뭐 기사든 뭐 아니면 그냥 뭐 예고편이든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더 뭐 시청률도 올라가기도 하면서 그러면 또 아빠의 뭐 이렇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했던 것 같아요. 뭐 아빠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근데 학교 다닐 때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또 아빠가 또 유명한 연예인이고 그러니까 또 그 한창 청소년 시기에는 좀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좀 어땠나 궁금해요. 이제 이런 매체에 또 제 얼굴이 나가게 됨으로써 얘기를 그냥 가볍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야, 얘네 아빠 뭐 연예인이래. 그러면 이제 좀 안 좋은 친구들은
야, 너네 아빠는 그렇게 막 잘생겼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막 생겼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머.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내가 왜 굳이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지? 싶기도 하고 정말 저를 모르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의 외모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언제부터 이렇게 신경을 썼었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근데 저도 이제 관찰 예능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미안하면서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번만 좀 도와줘 했는데 악플이 가족이 딱 받으니까 그거는 제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악플 받는 거는 그래 어차피 나는 우리는 업으로 그래. 네. 삼으니까 이런 일도 있지만 나를 도와주겠다고 나오는 가족이 악플을 받으니까 이건 내가 멘탈이 확 나가버리더라고. 가족이 이렇게 당하면은 이거는 그거보다 힘든 일은 없죠.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또 그냥 그 김수빈으로서 그냥 존재하지 못하고 연예인 아빠의 딸. 그럼 이제 나는 그냥 태어난 존재 자체가 축복을 못 받은 거 아니야 혹시? 이런 마음들이 조금 마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귀하고 소중한 거다. 이런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느끼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빈이한테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쭉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내가 꼭 좀 여쭤봐야 되겠다 싶은데요. 굉장히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게 좋고 쉽게 친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서 더 깊게 가까워지는 게 좀 어려우세요? 가끔 그런 것 같아요. 가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딥한 얘기를 하거나 진지한 얘기를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이나 누군가에게 하면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 싶기도 한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건 조금 깊은 이야기인데요. 애착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애착. 우리 승현 씨도 많이 들어봤죠? 네. 근데 애착은 태어나서부터 36개월까지가 애착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요. 특히 12개월부터 36개월. 12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 나의 양육자, 나를 키워주신 분 내지는 나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되어진 것들이 기억에 남고 마음에 저장되고 이것으로 애착 패턴이 고정화되고 이 고정된 애착 패턴으로 이 이후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대로 작동되고 행동화돼요. 근데 오늘 쭉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수빈 씨는 본인의 애착 패턴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애착은 일단 안정 애착. 그래서 secure attachment라고 해요. 안정 애착이라고 하는데요. 안정된 사람들을 만나서 좀 편안하게 큰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본인이 부모가 됐을 때 자식을 편안하게 키워요. 이게 이제 안정 애착이에요. 그리고 불안정 애착 중에는 혼란형 불안정 애착이 있어요. 이게 또 악성과 양성이 있어요. 혼란형 불안정 애착 중에도 악성형은 나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부모가 나를 동시에 공격을 할 때 악성형 혼란형 애착이 생겨요. 공격. 가정폭력, 그렇죠. 가정폭력, 학대, 아동학대, 뭐 성학대, 신체학대, 언어학대, 정서학대 다 들어가는데요. 그때 보면 나를 공격해. 근데 이 공격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온 강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부모야. 나의 부모야.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죠? 이게 악성이에요. 악성, 혼란형, 불안정 애착. 양성이 있어요. 양성은 이 나를 사랑해주는 애착 대상자가 가까이 지내봐야 좋을 일이 없다. 좋을 일이 없다. 가까워져 봤자
득될 게 없네. 어머 어머. 이게 이제 양성형 불안정 애착증의 혼란형이에요. 냄새 확 온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키우면 이러냐면 애가 너무 막 달려오다가 확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파서 아 하고 우는데 너무 귀여워 이렇게 달래주지 않는 그럴 때도 애가 엄청 헷갈려. 나는 지금 넘어져 너무 아픈데 어디 보자 다쳤나 보자 이래야 되는데 이 우는 거 너무 귀여워 뭐 이럴 때 애가 이게 뭐지? 그리고 애한테 일로 와 그래서 애가 막 뛰어갔는데 딱 오면 싹 등을 돌리고 가고 이런 놀이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린 어른하고 그 당시 애하고 느끼는 게 같냐고요. 이제 어쨌든 너무 가까워지고 싶고 다가가고 싶어. 그래야 외롭지 않으니까. 마음은 그런데 막상 다가갔을 때는 상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불신. 아 진짜 오늘 너무 힘들어. 맞아 나. 그래서 가까워져 봤자 좋을 게 별로 없네. 다시 멀어져야지. 그리고 거리를 딱 둬요. 그리고 떨어지고 나면 외로워.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가가고 싶어. 그래서 조금 어떻게 다가갔어? 그러면 버려질까 봐 내지는 사랑을 회수당할까 봐 언제나 두려워. 그러면 쓱 멀어져. 그러니까 아빠가 뭐 수빈아 오늘은 뭐지? 그러면 왜 이러셔? 그래서 이렇게 탁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언제나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마음 안에서는 가까워지는 데에 대한 하여튼 그 염원 굉장한 그 친근해지고 싶고 누군가 아주 의미 있는 관계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떨 때 우울하고 굉장히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늘 양가적인 마음들이 동시에 있는 이게 악성이 아닌 양성형의 혼란형 애착이다. 그게 좀 심한 것 같긴 해. 네네네.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것도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지금 관계도 너무 어색하니까 여기서 제가 막 와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거가 한 번에 하기가 어려운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아빠한테 유독 더 그 퍼센테이지가 더 심한 것 같긴 해. 네네.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아빠한테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남자친구한테는 약간 좀 집착형이 있는 그러니까 오로지 너무 편한 내 편인데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너무 편하고 이래서 가까운데 이 사람이 만약에 떠나거나 이러면 갑자기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팍 우울해지면서 약간 공허하고 허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없으면 나는 이제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어쩌면 뭐 우리 수빈 양이 쭉 커왔던 그 당시와 그때의 상황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되고 모두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지만 그냥 그때 어린아이였잖아요. 아가였잖아요. 아가로부터 쭉 크는 과정에서 나한텐 그런 영향들이 좀 있었구나. 이걸 좀 깊게 이해하는 게 수빈 양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왜 오즈의 마법사 있잖아요. 오즈의 마법사. 거기에 양철 아저씨. 그 사람은 뜨거운 심장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승현 아빠는 수빈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씨만 갖고 있지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활활 불에 타서 수빈이가 옆에 가면 뜨겁네 우리 아빠의 사랑이 굉장히 뜨겁네라고 느낄 기회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그 양철 아저씨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통 안에 가득 따뜻한 사랑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저는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연습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아니 무슨 아빠를 까만 아빠가 뭡니까? 그리고 딸을 뚜빈이가 물론 애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수빈아 이렇게 하기 좀 어색해서 뚜비나 이러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이것부터 일단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네. 그래서 아빠는 이제 수빈 양한테 수빈아 뚜비나 말고 수빈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빈 양은 아빠 까만 앞에 거 빼고 자 얼굴 보셔야 됩니다. 나 또 이렇게 안 쳐다보는 분이요 처음 봤어요. 아이 네. 컨택 하셔야죠. 네. 아이가 태어나면 난 또 그 아이랑 또 친밀해져야 되는 건데 이 가족에게 축복받지 못한 건가? 어릴 때부터 같이 생활을 안 해보니까 맞지.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해본 적도 많이 없는 데다가 그 공간 자체가 그 공기가 어색한 느낌. 아빠가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쳐다볼 수 있거든. 근데 같이 이렇게는 못 보는 것 같아. 자 하셔야 합니다. 네. 곁눈질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제대로 옆으로 보세요. 보시네요, 수빈. 네. 딱 이렇게. 수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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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수빈이 동생이 이제가 이제 곧 태어나니까 급하게 말고 천천히 동생도 좀 이뻐해줬으면 좋겠고, 아빠도 앞으로 더 표현 수빈이한테도 자주 하고 아이한테도 사랑 많이 주고, 그건 마찬가지, 수빈이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지냈어. 근데 사실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아빠. 네. 아유, 얼마나 불러보고 싶은 이름이었을까, 아빠. 저 아마 혼자서 마음속으로 많이 불렀을 거예요, 아빠. 아빠든 언니도 마찬가지지만 내 회사랑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냥 저녁밥이라도 같이 먹을까라고 먼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나는 솔직히 언니든 아빠든 먼저 다가와 줬으면 좋겠어. 셋이서 나도 어디 같이 놀러 가고 싶었거든. 어떻게 보면 내가 더 그 구성원인데 내가 더 밀려난 것 같은 느낌. 나도 저렇게 친해지고 싶은데. 셋이서 친해지자는 어색한 걸 떨쳐내자는 계기로 밥 한 끼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 셋이서. 지금 저녁에 아빠라고 불러주세요. 네, 까만 아빠는 사실 네. 우리 애들이 저한테 뚱보 아빠라고 부른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네. 예뻤고. 네. 네. 숙제 제가 드립니다. 우리 승현 아빠는요, 전화 자주 하셔서요. 네네. 언제나 기본 안부부터 챙기십시오. 할 말이 없어도
네, 연락하고 서로 계속 소통하는 게 가족이거든요. 네. 밥 먹었냐? 날씨 오늘 쌀쌀한데 따뜻한 거 카디건 하나 들고 나가라. 네, 뭐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 통화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숙제를 내드린다면요. 어차피 이제 아가 태어나잖아요. 네. 육아일기가 짱이에요. 육아일기를 쓰다 보면요. 아이의 성장, 발달, 변화를 다 이렇게 내 손으로 쓰면서 느낄 수 있거든요. 어머, 얘가 오늘 이랬네. 요걸 쓸 때 그 옆칸에 꼭 수빈이에 대한 우리 수빈이한테도 이걸 해줬으면 좋았을 걸. 내가 전화 한번 걸어야 되겠다.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겠다. 아가를 보면서 아이 귀여워 하던 거를 수빈이에게도 너 어릴 때 너무 귀여웠어. 지금도 귀여워. 말해줘야 되겠네. 요 육아일기를 너무 네, 너무 꼭 좋다. 써보시기를 네네, 네, 권합니다.